아침에 눈 뜨자마자 배가 더부룩해서 커피 한 모금도 부담스러울 때 있으셨죠? 속은 무거운데 하루는 시작돼요. 지하철에서 가스가 차서 허리를 펴기도 애매하고 바지 단추가 괜히 조여오고 화장실 리듬이 꼬이면 기분까지 같이 흐트러져요. 오늘은 그 답답함을 줄이는 유산균 선택과 섭취 루틴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곧바로 해결책을 꺼내겠습니다. 해결의 핵심은 생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해 체감이 생길 기회를 만드는 제품 선택과 섭취 루틴입니다. 후기가 좋다고 알려진 유산균 5개를 제가 직접 먹어보고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비교에서 드러난 선택 기준과 결론을 압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를 먹어보니까요. 결론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유산균을 더 많이 넣었느냐보다 살아서 도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느냐에서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준부터 잡고 들어갈게요. 그 기준으로 첫 번째, SQ제약 프로바이오틱스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첫 번째로 꺼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장까지 살아서 가는 확률을 높이려는 설계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잡은 기준으로 장점과 단점, 그리고 후기에서 반복된 포인트를 짚어드리고요. 이어서 왜 이 기준이 중요한지 교육으로 정리한 다음,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섭취 루틴까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제품명은 SQ제약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입니다. 먼저 현실 이야기부터 할게요. 일반 유산균은 배송이 상온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유산균은 열과 습도에 예민한 편이라 이동 과정이 흔들리면 시작부터 약해질 수 있거든요. 시작이 약하면요, 몸에서 체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제품이 나쁘다기보다 장까지 갈 힘을 중간에 잃어버리는 거죠. 저는 유산균을 작은 선수라고 비유합니다. 같은 실력의 선수라도 경기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지쳐 있으면 경기력이 안 나오잖아요. 유산균도 비슷해요. 장이라는 경기장에 도착해야 일을 해볼 수 있는데 배송과 보관에서 체력이 빠지면 체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SQ제약 쪽은 생유산균을 드라이 아이스 포장과 아이스박스로 배송 완료까지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려는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집 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유산균이 덜 지치게 데려오려는 방향입니다. 여름날 뜨거운 현관 앞에서도 온도를 붙잡아주려고 애쓰는 구성이죠. 냉장 보관 생유산균이라는 말이 괜히 붙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받아보면 손에 닿는 온도부터 다르게 느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캡슐이라 먹기 편합니다. 분말을 타 먹는 방식이 잘 맞는 분도 있지만 바쁜 아침에 물 한 모금과 함께 삼키는 간편함은 확실히 장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캡슐의 역할인데요. 위산과 담즙 같은 강한 환경을 통과해야 장까지 가잖아요. 여기서 SQ제약은 위산과 담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허받은 사중 코팅 캡슐을 개발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는 이걸 내 겹 우비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조금 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맞고 끝이 아니라 계속 맞으니까요. 이 코팅은 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살균되는 걸 줄여주는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다만 설계의 방향성이 체감 기회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깔끔합니다. 또 하나, 유산균만 딱 넣고 끝이 아니라 아연과 셀레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 그리고 세포 보호에 관여하는 셀레늄 포인트까지 챙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만이 아니라 전반 컨디션 루틴처럼 가져가기도 하세요. 여기에서도 의학적 단정은 할 수 없고요. 도움으로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뢰 포인트도 많이 이야기되는데요. 제약회사 제품이라 상대적으로 믿음이 간다, 안정성이 좋아 보인다, 부작용 걱정이 덜하다고 느낀다, 이런 인식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실제로 소비자연구협회 주간 소비자 만족도 대상 수상 이력도 언급되다 보니 처음 구매할 때 마음이 편해졌다는 후기 흐름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말하면 심리적인 안심이 루틴을 꾸준히 만들고 그 꾸준함이 다시 체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점도 말씀드릴게요. 체감상 타 제품보다 가격이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냉장 배송과 포장 방식, 코팅 캡슐 같은 요소가 들어가면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 차이를 납득할 기준이 있느냐가 포인트라고 봅니다. 내가 유산균을 꾸준히 루틴으로 가져갈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살아서 도착하는 확률을 올리는 쪽에 투자하는 게 맞을 수 있고요. 반대로 가끔 생각날 때만 먹을 거라면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내 생활 방식이 결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문장 그대로를 길게 옮기기보다 흐름이 반복되는 핵심만 말하듯이 재구성해서 들려드릴게요. 오랫동안 장 트러블이 있었다가 추천받고 샀는데 만족했다. 변비가 심했는데 화장실이 수월해졌다. 요즘도 꾸준히 먹고 있다. 꾸준히 먹으니 더 좋아진 느낌이다. 배에 가스 차는 게 줄었다. 속이 편안한 느낌이다. 냉장 보관 생유산균이 처음인데 다른 느낌이다. 아이스박스 배송이 신기했고 그래서 더 믿음이 갔다. 바로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는다. 장이 예민한데도 만족한다.
제약회사 제품이라 믿고 샀다. 부작용이 없어서 좋았다. 캡슐이라 먹기 편하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다. 지인에게 추천했다. 후기를 읽다 보면요. 결국 두 갈래로 모입니다. 하나는 살아서 도착, 하나는 꾸준함. 이 두 가지가 만나야 체감이 생길 기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유산균은 내가 먹는 순간 끝이 아니라 내가 먹는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방치하거나 아무렇게나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아침에 배가 더부룩한 채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스가 차서 옷이 답답하고요.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인데 화장실 리듬이 꼬여서 기분까지 무너집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요. 유산균을 바꿔도 계속 실망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망이 제품 때문만은 아닐 수 있어요. 내 생활이 유산균에게 불리한 코스를 만들어 놓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유산균은 열에 약한 편입니다. 냉장 보관 제품을 택했는데 택배를 받아놓고 책상 위에 한두 시간 올려두면요. 그 한두 시간이 꽤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운 날 차 안에 잠깐 두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냉장 보관 제품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냉장고로 이동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 한 가지가 내가 산 값을 지켜주는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장까지 가는 길이 생각보다 험합니다. 위산은 강하고 담즙도 만만하지 않아요. 코팅 캡슐 같은 장치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우비가 있어도요. 폭우 속에 뛰어들면 힘들잖아요. 유산균에게 폭우가 되는 습관이 바로 뜨거운 음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균 하나 털어넣고 바로 뜨거운 커피나 차로 밀어 넣는다. 이건요. 열에 예민한 균에게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드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커피를 드시더라도 시간을 조금 띄우는 쪽이 더 좋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 하나, 하루 이틀로 결론 내리면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유산균은 내 장내 환경과 리듬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며칠 만에 가볍게 느끼고 어떤 분은 2주 정도 지나서야 화장실 리듬이 정리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일정 기간은 같은 조건으로 가져가 보는 걸 권합니다. 물론 이 역시 개인차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번 조건을 바꾸면서 결과만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제가 드리는 현실 루틴을 그대로 적어 드릴게요. 냉장 보관 제품이라면 받자마자 바로 냉장고로 이동해 주세요. 손이 바쁘면 택배 상자를 뜯고 냉장고 문을 먼저 여는 게 더 빠릅니다. 드실 때는 뜨거운 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대를 정해 두세요. 아침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컵, 그 다음 유산균, 그리고 10분쯤 지나서 커피. 이런 식으로 내 일상에 박아 넣는 겁니다. 밤에 드시는 분은 잠들기 전 물 한 컵과 함께 가져가도 되고요. 속이 민감하면 공복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식사 후 일정 시간 지난 뒤로 옮겨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이 예민하신 분은 시작을 부드럽게 하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서 매일 꽉 채우기보다 소량이나 격일로 시작해 보시고 반응을 보면서 조절해 주세요. 가스나 배의 움직임이 갑자기 달라지면 내 몸이 새로운 루틴을 인지하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때도 무리하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내 배와 대화하는 속도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유산균을 동시에 섞어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한꺼번에 두세 가지. 이렇게 되면 내 몸이 어떤 것에 반응했는지 기록이 안 남아요. 한 제품을 루틴으로 가져가고 물과 식사, 수면을 같이 정리해 주는 게 훨씬 빠릅니다. 나머지 4개를 돌려본 경험에서도 결국은 이 습관이 가장 크게 남았습니다. 항생제를 드시는 중이라면요. 유산균과 시간 간격을 두는 방식을 고려해 보세요. 항생제는 균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어서 같은 시간에 겹치면 손해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보통은 몇 시간 정도 띄우는 루틴을 이야기하는데 본인 처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약사나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유산균만 단독으로 챙기는 것보다 물 섭취와 식이섬유를 같이 챙기면 체감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아침 물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지기 쉽고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장이 움직일 재료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자극적인 음식, 야식, 과음이 잦으면 장 리듬이 흔들리면서 유산균이 있어도 체감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수면도요. 장은요, 마음과 밤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밤새 뒤척이고 아침에 급하게 나가면 배도 같이 급해져요. 이게 반복되면 유산균을 바꿔도 답답함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기록을 권합니다. 거창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화장실 리듬이 어땠는지, 배가 더부룩했는지, 가스가 찼는지. 이렇게 하루 컨디션과 배의 반응을 짧게 적어두면 내 패턴이 보입니다. 내 몸에 맞는 시간대, 내 몸이 편해지는 식사, 내 몸이 흔들리는 야식 타이밍이요. 그때부터 유산균은 제품이 아니라 습관의 일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게요. 지금 드리는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증상이 심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특히 복통이 심하거나 설사가 지속되거나 혈변이 보이거나 발열이 있거나 체중이 급감하는 경우에는 섭취를 멈추고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이런 신호는 유산균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체감은 운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차가운 상태로 도착할 기회, 위산과 담즙을 통과할 기회,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만날 기회. SQ제약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그 기회를 설계 쪽에서 밀어주는 편이고요. 결국 마지막 한 줄은 이겁니다. 오늘 냉장고에 넣어두고 미지근한 물로 같은 시간에 꾸준히 그렇게 내장 리듬이 다시 내 편이 되도록 만들어 보시죠.